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의 1번부터 10번까지 화법과 작문 영역에 대해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 처음에 나와 있는 1에서 3번은 선생님들 얘기했잖아. 일단 첫 번째 1문단에서 내가 뭘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화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 딱 보니까 뭐가 있느냐. 담장의 종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뭐가 나오는 거냐? 담장의 종류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럼 종류라는 것은 2개 이상 나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앞으로 읽을 때 차이점이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밑에서 이게 쭉 내려오면서 종류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읽으면서 몇 번을 같이 봐주면 좋다. 2번 문제를 같이 봐주면 좋다. 그지?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읽기 시작하면서 기억 보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오른쪽 2번 문제 나와 있는 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내려오면 좋고 그리고 이거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은 아주 세부적인 정보까지 내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읽을 필요는 없다. 아, 요 문단은 뭐구나? 여기 무슨 담장인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면서 넘어가고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그럼 그때 그 위치 가서 확인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화작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읽는 거랑 독서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를 읽는 건 당연히 다르다.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화작을 읽을 때 독서처럼 읽으려 그래. 그럼 그렇게 읽으면은 시간 낭비이고 비효율적인 거니까 읽으라는 대로 읽어주는 게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읽고 선생님이 굳이 읽을 필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읽고 문제를 보면 되는데 1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죠? 그지? 그래서 맨 처음에 도입부에서 발표 소재를 선정한 계기를 언급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오잖아. 체험학습에 갔던 거.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읽으면서 했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2번에 4번이 정답인 이유가 뭐야? 왜냐면 여기에서 자료 2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곡선으로 가야지 좋다는 거지 곡선으로 이어가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닙니다. 몇 번째 문단에 나와 있어? 위에서 3번째 문단 중간에 보면은 나와 있잖아. 쉽게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3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 중요하다. 보통 이런 식으로 뭘 물어보냐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이제 보기를 먼저 읽을 생각을 하지 말고 선택지 읽고 확인하고 그러니까 항상 선택지를 먼저 읽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보기에 나와 있는 학생을 확인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학생 1명을 분석한 것보다 학생 2명 이상을 분석한 거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몇 번부터 읽느냐? 3번, 4번, 5번. 선생님은 5번부터 읽기는 합니다. 그래서 5번부터 읽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땡큐하게 지금 어때? 5번이 정답인 게 딱 나오잖아. 왜냐하면 이걸 연결성을 똑바로 봐야 돼. 여기 지금 봐봐봐. 발표 내용을 활용해서 학생 2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있다 그랬어. 그럼 우리 보기 한번 볼까? 학생 2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야. 지금 꽃담에다가 뭐라는 방법인 거냐? 문양을 넣는 방법. 어떻게 문양을 넣었는지 그 방법을 얘가 알고 싶은 거거든? 그럼 이걸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지금 5번 선택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학생 1이 발표 내용을 활용해서 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대. 근데 앞에서 잘 봐. 거기에 학생 1이 얘기한 것은 뭐냐면 와편 담장도 기와 활용해서 꽃담의 꽃 문양과 같은 문양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와편 담장에서도 이런 문양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한 거지 그걸 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가 알려주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거 볼 때는 연결성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하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꼭 강조하고 싶은 팁은 뭐냐? 이렇게 3번 발표에 대한 학생의 반응에 대한 문제를 풀 때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는 선택지 읽을 때 2명 이상 분석하는 걸 먼저 읽는 게 좋다.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4번에서 7번으로 가는데 이것도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 게 있어. 뭐냐? 무턱대고 읽으려고 하지 말자.
문제랑 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화작에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먼저 봐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가의 대화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랬잖아.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게시글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진 거냐?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야. 얘를 먼저 읽는 게 좋아. 보기에 나와 있는 게시글을 먼저 읽는 거야. 그래서 게시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년에 어때? 홍보가 부족했다. 방과 후에 강연 프로그램밖에 없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못했대.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번에는 어때? 직접적으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였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럼 이걸 바탕으로 논의한 거니까 당연히 논의 내용 뭐 나오겠어? 얘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사실 뭐냐면 보기하고 상관없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게시글하고 상관없는 건 그냥 제끼면 돼요. 알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한번 볼까? 1번 지금 어때? SNS 활용? 근데 어차피 SNS 활용 얘기가 지금 어때? 행사 일정 안내에 대한 게 아니잖아. 그치? 우리 얘가 지금 게시글 바탕은 요거란 말이야. 그리고 2번도 지금 어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있잖아. 선택지를 볼 때지 게시글 바탕인 거니까 얘를 먼저 봐. 그리고 이제 논의한 거 보면 되는 건데 어차피 게시글 바탕으로 했을 때도 정답은 몇 번? 5번이 나온다. 직접 체험. 그지? 그래서 보기를 그 지문을 확인하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서 5번 골라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 읽으면서 푸는 거다. 여기 밑줄 나와 있는 건 아까 했던 것처럼 1번 선택지를 먼저 읽어. 그리고 기억을 읽어. 그리고 2번을 읽고 니은을 읽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지를 먼저 읽으면서 선택지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알겠지? 그래서 2번 골라주면 되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가 가의 학생 대화에서 학생원이 작성한 메모 일부다. 나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 것으로 어때?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가달락에 대한 문제는 앞에 좀 나오잖아.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이지 나달락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먼저 정보를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정답이 안 보이면 그때 가달락이랑 같이 보는 거거든. 그 학생들이 뭘 어려워하냐면 가달락도 보고 나달락도 보고 둘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뭔가 여기 봤다 저기 봤다 하는 게 힘든가 봐. 그래서 초점이 되는 건 나달락이니까 얘 기준으로 한번 먼저 본다. 됐지? 그래서 이것도 사실 어때? 3번이 정답인 이유가 나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거기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출거봐. 3번 선택지에 보면 학생들의 요구라고 했는데 나달락이 몇 번째? 거기에 지금 4번째 문단에 보면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했다는 얘기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지? 어느 데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요구 반영했다는 내용이 틀렸기 때문에 3번 내용 일치가 안 되죠. 그지? 자, 그리고 7번은 4문단의 초고인데 수정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거냐면 선택지에서 뭔가를 추가한다, 뭔가를 삭제한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 알겠지? 어떤 내용을 덧붙였다, 추가했다, 삭제했다 이런 걸 잘 봐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사실 정보 확인하는 거라서 쉽죠. 왜냐면 근거 자료가 지금 안 나와 있으니까. 그지?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8번에서 10번은 푸드테크에 대한 건데 여기선 선생님이 8번은 어렵지 않고 몇 번을 볼 거냐? 9번을 볼 겁니다. 9번이 무슨 문제냐면 자료 수집과 활용. 거기에서 자료에 대한 건데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뭐냐?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잖아. 그래서 5번부터 올라가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몇 번이 정답일 때도 물론 있겠어. 1번이 정답일 때도 있지. 그지? 여기선 1번이 정답인데 왜냐하면 봐봐. 기억 다시 1번 확인을 해봐. 전 세계 작물 생산량의 감소 추이까지는 맞아. 우리 봐봐봐. 기억 다시 1번 보니까 작물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와 있잖아. 근데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스마트 푸드 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면 식량 공급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근거로 3문단에 제시된다.
근데 지금 그 식량 공급에 대한 안정화가 먼저 이루어져야지, 이래야지만이 뭐가 가능하다? 푸드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게 지금 가능하다. 그럼 이 내용이 기억-1번이랑 관련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윗글의 산문단에도 이러한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 그지? 그래서 1번 골라주면 되지. 자, 그리고 10번은 뭐냐면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인데, 잘 봐봐. 이렇게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를 풀 때는 봐봐. 일단 여기서 뭐라 그랬어? 전망을 밝히고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래. 그럼 지금 보니까 푸드 테크 전망에다가 플러스 독자들의 관심 촉구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뭐부터 읽냐면 뒤를 먼저 확인해. 왜냐면 뒤부터 보는 게 좀 뭔가 이게 좀 빠르거든. 그래서 뒤에서 지금 관심 촉구 없는 것에 끼고, 그리고 그 다음 어때? 앞에 푸드테크에 대한 전망이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조건에 맞는 글쓰기 문제는 어떻게 푼다? 조건 따라서 소거법으로 푸는 거다. 그럼 정답 몇 번 나와? 4번 나오죠. 알겠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 그렇게 많이 막 설명할 내용이 없었는데 뭐가 중요하다? 문제 푸는 방법들이 중요하다. 화작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게 맞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